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올 여름 내내 대형 열돔이 형성이 돼서 최소한 수천만 명이 가마솥 더위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 1억 2,500만 명이 바로 이런 폭염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 6월 16일 캔자스 주에서 소 2,000마리가 이 고온 무더위 때문에 폐사했다고,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열돔이라는 이야기 우리 몇 해 전부터 계속 들어온 그런 용어입니다. 열돔은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상 5km에서 7km 그 대기권의 중상층에 고기압이 발달해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공을 반 잘라 놓은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서 뜨거운 공기를 거기에 가둬두고 있다, 그 속에 갇힌다, 이런 이제 폭염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돔 이야기 계속 들은 여름이 있었죠. 현재 미국은 그 오대호 주변의 평원에 이 열돔이 머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서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좀 걱정되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열돔이라고 하는 것이 폭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같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돔이 형성되면 그 주변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든지, 미국 지역은 토네이도, 이제 이게 우리 이 아시아 쪽에 오면 태풍으로 되죠. 타이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미국 남서부의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주 이런 데서는 가뭄이 나타나는가 하면 역시 이제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해서 화재 경보가 뭐 잇따르고 있다. 계속 화재가 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주 그 엄청난 규모의 화재는 산불이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이런 데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있어서 즉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 도시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인명이 그 손상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인도, 프랑스, 스페인, 세계 곳곳에서 지금 폭염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이상고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경우에는 평년보다 3도가 더 높은 그런 북극의 기온이 관측이 됐다.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문가들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고 열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 지금 시급하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21세기에 지구가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미 예측이 됐던 것이고, 거의 한 몇십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의 그 선진국들 이런 데서는 이 속도를 늦추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곳에서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보자 하는 시기였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그 대책 마련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시급한 이런 상태이고, 영국의 기후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유럽에서만 이 폭염이 나타나는 빈도가 10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 기상기구 대변인 클레어 눌리스, 그는 그 사람도 역시 기후변화 때문에 이 폭염이 더 빨리 오고 있다. 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제 지구가 펄펄 끓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기상 이변이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막아보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현재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너무 높다 하는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여기에서 2022년 5월에 하와이에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균 421 ppm, 이렇게 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421 ppm이라는 것이 이게 역대 최고치다. 그러니까 수백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50%나 높은 그 수준이다. 높은 규모다. 이런 겁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전에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이 평균 421 ppm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는 280 ppm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숫자 차이가 좀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 전체라고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50% 정도 이렇게 증가가 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구 대기를 이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다. 이게 인류 생존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아무리 못해도 350 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이거는 뭐 낯선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이 기후변화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이런 무슨 온실가스 이거를 줄이자. 이거 거의 합의를 이렇게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기준이 지구의 그 평균 온도 상승을 그 산업화 이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2도, 그 2도보다 많이 낮추는 지금 뭐 1.5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도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후 변화의 수준은 측정할 때마다 아주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에 있는 과학자들 또 뭐 세계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그 파리 협정도 맺고 각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 미국에서 그 하와이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이 노력이 실제로 그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다들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지금 21세기 지구 이거는 우리 인간 생존에 점점 부적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각자 개인이 이건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문제입니다. 누구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네가 열심히 안 하면은 나도 안 할래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죽는 거니까 그랬다가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비용을 들여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나이가 100살이어도 120살이어도 이건 뭐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것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개인들의 자세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뉴스가 있는데 미국 LA시 의회에서 이제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여기서는 이 천연가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를 떼서 그 불을 쓰지 않습니까? 요리하는데 이 기기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LA 시장 이야기가 그것이죠. 이제는 이제 완전한 전기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전기는 극도로 절약을 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절약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절약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내가 쓰고 나면 지구에 그만큼 이 에너지원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아주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죠. 즉, 이 전기로 다 바꾼다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 LA 시장은 앞으로 완전한 전기주택으로 전환을 할 거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제 가스기기 설치는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의 말이 이겁니다. 미국의 숲은 계속 산불이 나서 불타고 있고 날씨는 이렇게 더 더워지고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라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무 이행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고 현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LA에 있는 한국 식당, 중국 식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이 동양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물론 거기 사람들도 식습관이 달라서 그렇지만 역시 자기들의 어떤 그 나의 입맛, 기호 이런 걸 권리라고 내세우는 경우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뉴스 나온 것만 봅시다. 코리아타운에 그 파커스 BBQ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불로 떼서 요리하는 거 우리 한국 음식 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 요리법이다. 이게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지금 맛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광동식 바베큐 전문점 대표.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은데 이거 이 가스로 직접 불에다 구워서 하는 게 아시아 요리에는 이게 필수적이다.
가스 못 쓰게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정체성과 우리 유산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그 멋진 권리주장 같은데, 그래, 이 뉴스 제목이 LA에서 이제 이 한국식 바베큐는 끝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할 답은 그렇습니다. 맞다. 끝이다. 모두가 그걸 끝내기로 하면 끝내자. 지금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답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하여튼 불 때는 것과 관련해서 뉴스가 한 건 나왔는데, 불고기, 불에다가 직접 구워서 요리하는 이 경우에 숯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숯. 이건 그냥 나무를 태워서 숯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숯에다가 불이 잘 붙게 하는 화학물질을 넣어서 만든 성형숯. 숯도 성형숯이 인기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값도 싸고 그렇다고 하죠. 뭐 성형 인간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뭐 90%가 넘는다고, 성형수술 받은 사람들이 뭐 어딘가는 성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숯도 성형, 이건 뭐 한자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기준에 미달하면 이제 부적격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그 기준이 이 성형숯에 불 잘 타라고 바륨을 포함시킨답니다. 그런데 이 바륨을 이제 그 무게에 대비해서 10.5%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기준 설정을 한 겁니다. 현재 이 기준은 수립이 돼 있고,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단속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깃집들이 이러면 우리 숯불구이 장사 못한다,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나섰고, 이 성형숯을 파는 사람들은 이러면 우리는 불 잘 안 붙는 숯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장사에 지장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 바륨 몇 % 이하 이런 이야기는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도 아닙니다. 그냥 유해물질 규제 이것뿐이죠. 그래서 유해물질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애초에 못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숯불고기 이제 줄여야 된다, 포기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민 정도 되면 내가 끊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뭐 고등어 구이 안 된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 매일 저녁, 주말에는 특히 하루 종일 그 상가 지역에 가면 이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게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데, 고기는 굽고 에어컨은 있는 대로 돌리고, 그리고 전기는 없다고 하고, 그나마 화석연료도 이제 우리는 뭐 석유도 천연가스도 나지 않는 땅에서, 그래서 그게 뭐 로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존의 문제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다. 이 지구에서 숨 쉴 수 없게 된다 하면 우리는 30초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좀 공기질이 나쁘더라도 숨 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 노력해서 그 정도는 유지시키자. 뭐 숯불고기 포기해야 하겠죠. 그래서 입맛을 지켜야 한다. 혹은 이거 영업해서 돈 벌어야 된다
하는 걸로 반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그 기준이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